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준비위원장 김기식입니다. 제 앞에 문성근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제 뒤에 조국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 텐데요. 제 심정이 지금 가왕 조용필과 요즘 새로 뜨는 비주얼 가수 김범수 사이에서 마이크를 잡은 심정입니다. 올해 2011년인데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우연히 광주의 진실을 알고서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의 꿈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민주화된 나라의 꿈을 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항쟁을 했고 97년도에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고 또 2002년도 노무현의 시원화를 통해서 그 민주정부를 연장하면서 우리 이제 민주주의는 됐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3년 만에 우리는 우리가 이미 완성했다라고 생각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고 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느 순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그냥 늘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쉽게 또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45년 해방 이후에 분단되고 전쟁을 거치면서 50년의 분단 냉전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두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 분단 냉전 체제를 넘어서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아간다고 우리는 믿었고 또 그런 흐름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6.25 전쟁 이후에 60년 만에 남북 간의 내륙 지역에 포탄이 오고 가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는 새로운 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노령 인구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이른바 여러분이 아실 만한 명문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매우 잘 나가는 친구들과 한번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이 다 알 만한 기업에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들인데 앞으로 5년 뒤면 이제 직장을 그만둘 텐데 그 뒤에 30년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정말 소수의 1%를 제외하고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 간에 모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된 현실, 더 말할 바가 없는 거고요. 대기업의 실적은 저렇게 좋은데 중소기업들 다 죽어나가고 있고요. 우리 희망버스를 통해서 잘려나간 우리 해고자들의 고통, 비정규직의 고통을 다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새로운 나라를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고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은 단순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진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죠. 저는 꿈꾸는 나라가 뭐냐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추상적이지만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을 꿈꿔볼 수 있고 그 꿈꾸면 언젠간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 그게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 희망이 없는 오늘만큼 고통스러운 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지국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복지국가 하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스웨덴 같은 나라입니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를요, 한 번 집권했다고 대통령이 의지를 갖는다고 됐던 게 아닙니다. 40년의 역사를 거쳐서 3인당이 집권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득권적 저항을 뚫고 나가면서 복지국가를 이뤄냈습니다. 복지국가를 이뤄낸 스웨덴의 정치 세력들은 결코 단일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쳐서 40년간 이뤄낸 성과가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대통령 한 명 잘 뽑아놓으면 복지국가가, 민주주의가, 평화가, 평등이 실현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저는 80점을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60점 낙제점 넘겼다고 빵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100점 안 됐다고 빵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누가 집권을 해도 그 정권은 오히려 우리 쪽에 민주진보 정권일수록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은 승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그 꿈꾸는 나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될 수 있는 수권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혁신과 통합을 연합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아서가 아니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가치, 자유, 평등, 연대, 평화, 생태, 이런 가치를 같이 꿈꾼다면 우리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힘을 합침으로써 정치 세력을 합쳐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자.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묻습니다.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네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왔고 또 지난 시기에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같은 것도 많았지만 싸우기도 했는데 왜 같이 하냐? 차이가 있지 않냐? 너 그러다 욕먹는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욕먹어도 좋다. 그러나 더 큰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면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을 하기 위해선 혁신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는 결코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혁신시키는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통합이 논의하면서 저희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합은 단순히 기존 정당들 간의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의 통합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혁신해야 된다. 첫 번째로 정치를 혁신해야 됩니다. 이제 정치가 정치가들의 독점된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민 정치를 활성화하는 정치를 혁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니까요. 두 번째는 정당을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당을 농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정당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그 정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 공직 후보의 선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을 혁신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혁신시켜야 됩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우리 스스로 혁신하면서 다 버리고 국민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오기 위해서 저는 정책을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와 정당과 정책을 혁신해서 그 혁신의 힘으로, 그 신바람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12년도에는 가자 행복의 나라로, 여러분 같이 혁신의 힘으로 행복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